오늘 세계 최고 명문 대학으로 손꼽히는 이곳 졸업식에 참석하게 돼 영광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진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식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별로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세 가지 이야기일 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험이라는 점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리드 대학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1년 반 정도 청강을 하고 학교를 맴돌다 18개월이 지나서야 정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왜 자퇴를 했을까요? 이유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생모는 대학원생인 젊은 미혼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던 거지요. 그녀는 저의 미래를 생각해 대학 정도는 졸업한 교양 있는 사람이 양부모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면 어느 변호사 가정이 절 입양하기로 돼 있었죠. 하지만 제가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 부부는 마지막에 가서야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 대신 대기자 명단에 있던 제 부모님은 한밤중에 이런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자아이가 생겼는데 입양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은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양어머니는 대졸자도 아니었고 양아버지 또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어서 친어머니는 최종 입양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야 동의하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언젠가는 대학에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나서 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순진하게도 스탠포드만큼 비싼 대학을 선택했고 평범한 노동자였던 부모님이 힘들게 모아뒀던 돈이 모두 제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저는 대학 공부가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고 대학 교육이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부모님께서 저축해 오신 모든 돈이 대학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퇴를 결심했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참으로 힘든 순간이었지만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퇴를 하니 평소에 흥미 없던 필수 과목 대신 관심이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기숙사엔 방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 집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한 병당 5센트 하는 코카콜라 빈병을 팔아 먹을 것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매주 일요일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7마일이나 걸어서 하레 크리슈나 사원의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순전히 호기심과 직감만을 믿고 행했던 일들이 후에 정말 값진 경험이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 당시 리드 대학은 아마 최고의 서체 교육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 서랍에 붙어있는 상표들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차피 자퇴를 한 상황이라 정규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서체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마음먹고 서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리프와 산세리프체를 배웠는데 서로 다른 문자끼리 결합될 때 다양한 형태의 자간으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멋진 글씨체였습니다. 과학적인 방식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아름답고 유서 깊고 예술적인 것이었고 저는 서체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제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매킨토시 컴퓨터를 처음 디자인하던 당시 그것들을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배운 서체를 모두 매킨토시에 응용했습니다. 아름다운 할판수를 구현한 첫 컴퓨터였지요. 만약 제가 그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매킨토시는 복수 서체 기능이나 자간 맞춤 기능이 없었을 것이고 맥을 따라한 윈도우도 그런 기능이 없었을 테고 결국 개인용 컴퓨터에는 이런 기능이 탑재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만일 자퇴하지 않았다면 서체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개인용 컴퓨터는 지금처럼 훌륭한 할자수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그 경험의 점들이 연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현재 경험이라는 점들이 연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경험과 과거의 경험만을 연관시켜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현재 경험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배짱, 운명, 인생, 인연 같은 그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를 실망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제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 주었지요.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일찍 발견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의 차고에서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차고에서 2명으로 시작한 애플은 10년 후에 4,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20억 달러짜리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29살 우리는 최고의 작품인 매킨토시를 1년 앞서 출시하게 되었으나 이듬해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어떻게 해고되었냐고요? 당시 애플이 성장하면서 저와 함께 회사를 운영할 유능한 경영자를 고용했고 처음 1년은 그런대로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비전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 둘의 사이도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 회사의 경영진들은 존 스컬리의 편을 들었고 저는 30날에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식적으로요. 성인이 된 이후 제가 전적으로 집중했던 일들이 사라졌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찬도한 심정이었죠. 몇 개월간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치 달리기 계주에서 내게 건네진 바톤을 놓친 선수처럼 이전 세대의 기업가들을 실망시킨 기분이 들었어요. 전 데이비드 패커드와 밥 노이스를 만났고 모든 일을 끔찍하게 망친 것에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공공의 실패작으로 전락했고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도 달아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명해졌던 건 제가 했던 일을 여전히 사랑했다는 것이죠. 애플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태들도 저의 마음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비록 해고를 당했지만 여전히 일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공이란 중압감에서 벗어나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자유를 만끽하며 제 인생의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5년간 넥스트와 픽사라는 또 다른 회사를 창업했고 제 아내가 될 굉장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곧이어 세계 최초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 스토리를 만들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사건으로 평가되는 애플의 넥스트 인수와 함께 저는 애플로 복귀했습니다. 넥스트에서 개발했던 기술들은 현재 부흥기를 맞은 애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로렌과 저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제가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일들은 겪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독하고 쓰디쓴 약이지만 이게 필요한 한자도 있나 봅니다. 인생은 불현듯 여러분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나 신념을 잃지 마세요. 저는 제가 했던 일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꿋꿋이 나아가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찾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먼저 다가오지 않듯 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가 나를 계속 나아가게 할 힘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찾아보세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법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믿는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고 계속 살펴보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이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간 당신이 오를 겁니다. 이 구절은 꽤나 인상적이었고 그 후로 33년 동안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던 일을 할 것인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대,
자만심과 자부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 밑으로 가라앉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만 남기 때문이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두 잃어버린 상태라고 한다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1년 전 암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정밀검사를 받고 나서 췌장에 종양이 있다는 게 분명히 보였죠. 저는 그때까지 췌장이 어떤 부위인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암이 양성이라고 거의 확신했고 제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치의는 집으로 돌아가 신변 정리를 하라고 했죠.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내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해줄 수 있는 것을 단 몇 달 안에 해치워야 된다는 말이었고 임종시의 가족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별을 준비하란 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위장을 지나 장까지 내시경을 넣어서 암세포를 채취해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취 상태였는데 후에 아내가 말해주길 현미경으로 세포 분석을 한 결과 치료가 가능한 아주 희귀한 췌장암으로서 의사들도 기뻐서 눈물이 글썽였다고 합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이제는 몸이 괜찮습니다. 그때만큼 제가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몇십 년까지도 가까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죽음이 때론 유용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보단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죽길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 당장 죽는 건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의 종착역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니까. 죽음은 삶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변명품 중 하나입니다. 죽음은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길을 터줍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은 새로움이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여러분들도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이라면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타인의 생각이나 철학에 얽매이지 마세요. 다른 이의 생각이나 철학이 본인의 마음의 소리를 덮어두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서 마음과 직감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미 마음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 세계 편남이라는 굉장한 가림물이 있었는데 제 세대엔 바이블과 같은 존재였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맨로 파크에 사는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특유의 시적 필치로 쓰인 생기 발랄한 책이었습니다. 그때는 개인용 컴퓨터와 데스크탑 출판이 도입되기 전인 1960년대 후반이라서 사전이나 가위,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이용해 전부 만들었죠. 일종의 구글의 문고문과 같은 형태인데 구글이 출연하기 35년 전의 일입니다. 그 책은 대단히 이상적이었고 간단한 도구와 훌륭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역작이었습니다. 스튜어트와 편집진들은 몇 번의 개정판을 내놓았고 그의 수명이 닿을 때쯤에는 최종판을 내놓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제가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입니다. 최종판의 뒤쪽 표지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는데 아마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히치하이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한 그림입니다. 그 사진 밑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제 삶에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이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오직하게 나아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